네, 수능특강 6강 풀이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수능특강 이제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단어부터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텐데, 이제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부탁드리는데 단어부터 미리 확인을 하고 단어 시험을 친 뒤에 웬만하면 이제 강의를 시청을 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 학습을 하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단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보거나 그래 버리면 의역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단어의 정확한 품사부터 우리가 인지를 한 뒤에 문장을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좀 느리게끔 느껴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훨씬 더 탄탄하게 오래 기억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alien이라고 하면 외국인, 이방인. 여기서 이 글에서는 외국인으로 쓰이죠. 그리고 이제 alien이 외계인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꼭 기억해 주시고, 옆에 보면 동의어, 반의어 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체크하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 alien과 이 citizen 이걸 좀 구분을 짓죠. 자, compatible. 자, compatible이라고 하면 양립할 수 있는, 즉 일치하는, 공존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able to exist or occur together without conflict. 갈등 없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존하는, 양립 가능한, 일치하는 이라고 되고요. 그래서 이제 동의어로는 이제 이런 뜻이 있고, 반의어로는 incompatible. 이걸 좀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양립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자, exclusionary citizenship. 이것이 꽤 중요한 거죠. 배타적 시민권이라고 해서 결국에 이제 시민권을 좀 이제 구분 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권이 이제 자국에 있는 시민권,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민권과 구분을 짓는 다른 무언가를 만든, 여기서 배타적 시민권이라는 게 있었죠. 자, distinction. 자, 이러면 구분이 되고요. 구분. distinct가 이제 뚜렷한 이런 뜻이죠. distinguish가 구별하다. abandon 하면 버리다도 있지만 폐지하다 라는 뜻도 있죠. reverse suffrage. 이것도 이제 이 글에서 나오는 이제 그냥 고유 명사처럼 쓰이는 보통 선거권인데, 이 글에서는 reverse adult suffrage라고 나와서 보통 성인 선거권이 나옵니다. 뭐 제한하다, restrict, democracy, 민주주의. 그 다음 이 글에서도 이제 주석은 있지만 내신에선 주석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countenance, 지지하다. convincing 하면 이제 설득력 있는. 그 다음 voice 하면 이제 목소리도 있지만 대변인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글에서는 그 목소리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뭔가 대변하는 그런 개념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어 시험 한번 쳐주시고, 뒤에 보시면 이제 분석지 나오죠. 단어 한번 보시고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the practice of permitting aliens, 그 인정하는 관행은요, 허락하는 관행은요, 뭘 허락하냐면 aliens to vote, 외국인들이 투표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는 그러한 관행은 could be seen as compatible with. 자, 여기서 일치하는 것처럼, 양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겉보기에는 양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립할 수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과 양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그래서 배타적 시민권의 그러한 아이디어와 양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But that is hard to balance to maintain. 그렇지만 그러한 배타적 시민권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유지하기에 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투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러니까 배타적 시민권,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시민권과 해외에 있는 그런 사람들 좀 구분할 수 있는, 그 외국인과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좀 유지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If the vote, 자, 그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6-1이 6-1, 2, 3, 4 중에 가장 어려운 글 같아요. 그리고 앞에 나왔던 수능특강 지문들 중에서도 꽤 내용이 어려운 편인 것 같습니다. 자, if the vote, 만약에 투표권이 of all rights, 모든 권리들 중에서 is in the hands of non-citizens, 이 비시민권들의 손에 있다면, 그럼 지금 여기서 이 non-citizens를 말하고 있는 게 뭐가 돼요? alien들이 되겠죠. 외국인들이 있다면. 자, 이 문장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Why should they not count as citizens? 왜 그러한 non-citizen들이 시민으로서 여겨지면 안 되니? 얘를 이제 투표할 수 있는데 투표권이라는 게 결국엔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외국인도 시민권 하자, 시민하자. And the entire distinction, 그리고 그 전체 구분이 between resident, alien, and citizen, 외국인인데 거주하고 있는 그 구별, 뭐와의? 시민과의 그러한 구별이 be abandoned. 폐지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투표를 다 할 수 있으면 너는 외국인, 나는 한국인,
그런데 둘 다 투표로 가능하면 야 그냥 둘 다 한국인 하자. 뭐 차이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Indeed, 실제로 단어 잘 보세요. 여기서 이 should not이라고 하면서 약간 좀 왜 그러겠느냐, 이거 안 되겠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약간 좀 그렇게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Indeed, 실제로 something like this thought, 이러한 이렇게 이제 어렵다라는 생각이 아마도 lay behind, 이면에 있는 것입니다. The disappearance, 그 alien voting, 그러니까 외국인 투표의 사라짐의 뒷면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면에. 그러니까 결국 지금 외국인이 투표하는 게 사라졌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야 그러면 외국인도 시민 아니냐? 그럼 외국인이랑 한국인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데 국내인이랑 차이 없잖아. 그러면 다 폐지해버려. 그러니까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외국인 투표가 사라져버린 거죠. With universal adult citizen suffrage, 보편적 성인 시민권과 함께 1920년 이후로 The only way to maintain exclusive kind of citizens,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유지할 수 있는 배타적 종류의 그런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요거였습니다. Restrict the vote to citizens and not regions. 그 투표권을요, restrict A to B, A를 B에게만 한정시키거나 제한하는 건데 그 투표권을 시민들에게만 제한시키는 거예요. 누가 아니라? 거주자들이 아니라. 그럼 이 원래 residence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림을 그려드리면 원래는 resident 안에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resident 안에 외국인도 있고 국내인도 있죠. 근데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버리면 외국인도 투표 가능하고 국내인도 투표 가능해버리니까 야 그러지 말고 residence가 아니라 그냥 citizens, 시민권들, 시민들한테만 이걸 좀 제한을 하자라고 한 거죠. 뭐가 아니라 거주인들이 아니라. 그런데 피해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But no theory of active democracy, 그러나 적극적 민주주의의 어떠한 이론도 can countenance, 지지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해석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앞에 no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지지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적극적 민주주의의 어떠한 이론도 이러한 구별을 지지할 수 없다라고 했고, 이러한 구별이 상징하는 거는 지금 앞에 나온 이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함축적 의미처럼 나오면 무슨 말이냐면 거주자들을 가지고 뭐 하게끔 해야 한다?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뭐가 아니라 시민들이 아니라가 돼야 돼요. The laws, 그 법은요, concerning 하면 regarding, 뭐 as to, 뭐 regarding 이런 뜻이죠. 뭐 with regard to 이렇게, 뭐 respect to, 다 뭐뭐 관해서 대하여죠. 그래서 우리의 공통 삶에 대한 그러한 법칙은요, must be made, 반드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by all those, 그 모든 사람에 의해서요. 그런데 여기 중요합니다.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냐면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그 우리의 공통 삶은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결국에는 이 시민이 아니라 residence를 근거로 이런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And residence, 그리고 거주자가 is the only convincing test, 유일하게 설득력 있는 장입니다. 테스트입니다. Whether someone is taking part, 어느 누군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resident다, 거주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법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if가 안 되겠죠. 왜냐면 이제 앞에 over가 있으니까. as, 자 여기는 as도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도 중요한 게 몇 가지 있긴 한데요. 문법적인 건 솔직히 나올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왜냐면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애들이 어려워할 거란 말이지. 여기 있는 as는 which랑 같은데요. 앞문장 전체를 봤는데, 근데 which는 그리고 그것은 동사이다 인데 as가 나오면 그리고 동사하는 것처럼 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동사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될 수 있는 것처럼 거의 보편적으로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한 한, 질문에 관한 한. 자 여기도 이제 의문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사가 동사하는지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시민들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 지역 정부에서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시민들이 목소리를 그 지역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관해서는 그것들이 보편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뭐가? 누군가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 이걸 유사관계 대명사라고 하는데요. 혹시나 학교 선생님께서 너무 깊게 말씀을 하시면 어법적으로 조금 체크해 주시고 아마 깊게 안 다룰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학교 내신 같은 걸 많이 보면 이제 유사관계 대명사라든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 뒤에 투부정사 나오는 그런 이제 구문들이 설명할 수도 있고 문법적으로도 이제 괜찮은 구문들이 많는데 학교에서 잘못 건드리게 되면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조금 까다롭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법적인 것보다는 내용적인 것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외국인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은 아마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일치하는 것처럼 그 생각과 양립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생각과 배타적 시민권과 그렇지만 그럼 배타적 시민권이라는 것은 어려운 균형입니다. 유지하는 것이 만약에 그 투표가 모든 권리들 중에서 손에 있다면 비시민권자들이 야, 왜 그 비시민권자들이 시민이라고 여겨지지 않아야 돼. 그리고 전체의 그러한 구별이 그 거주자 외국인들과 그리고 시민 사이에 야, 폐지돼야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무언가가 이러한 1번, 2번과 같은 이러한 질문과 같은 이러한 생각이 아마 이면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 사라짐의 외국인 투표의 보편적 성인 시민 투표권과 함께 1920년대 이래로 유일한 방식은 유지하는 배타적 종류의 시민권을 바로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투표를 시민들에게 뭐가 아니라 거주자들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까지는 지금 이제 거주자를 가지고 시민권, 그러니까 투표권을 부여했을 때의 발생하는 어려움들. 그래서 거주자 안에 외국인이 있는데 그 외국인에게 투표를 해줬을 때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언급을 했는데 필자는 그게 아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론도 적극적 민주주의의 지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주자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시민권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지지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구별을. 이것도 이제 함축적 의미치고 나올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법은 우리의 공통된 삶에 대한 그 법들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냐면 참여하고 있는 그 사회에. 그리고 거주자는요, 유일한 설득력 있는 시험입니다. 장이에요. 누군가가 참여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이해될 수 있는 것처럼 거의 보편적이게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지 지역, 정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발언권이니까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건 힘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정도가 되겠네요. 이 보이스가 상징하는 거는. 맞죠? 그러니까 거주자들이 투표권을 가져야, 보이스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글에서 이제 소재는 뭐 투표권이 되겠죠. 속성은 뭐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주어질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져야 돼요? 거주자에게 주어져야 돼. 그럼 이 거주자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앞에서 거의 대부분을 야, 이렇게 거주자한테 주면 힘들어라고 하는데 필자가 마지막에 나와서 아니야. 이 거주자에게 주는 게 뭐야? 이게 적극적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방식이야 라고 하죠. 맞죠? 적극적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방식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수능특강 6-2 보겠습니다. 자, abstract 하면 이제 추상적인, 우리 abstraction이라고 하면 추상화라는 뜻도 있고, 이제 추상이라는 건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되시는 이제 구체적인, concrete한 것과 좀 다른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반의어로 concrete가 항상 있습니다. rubbish 하면 이제 폐품, 쓰레기. 그 다음에 pedist, 받침대가 되죠. 우리가 ped가 이제 발을 얘기를 하는 경우, pedestrian 하면 보행자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pedestal, 받침대. interpret 하면 이제 해석하다인데 이해하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translate은 좀 이제 바꿔 쓰는 개념이면, 이제 번역하는 개념이면 interpret은 이제 해석하는 거니까 뭐 언어를 해석하는 거면 이제 뭐 바꾸는 게 되고요. 통역하는 개념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탐의 말을 이제 해석을 하는 개념이 이해하는 개념이 들어가죠. incline 하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는, 보통 이렇게 to do가 들어가고요. descry라고 하면 이제 발견하다라고 해서 spot, 발견하다. 이렇게 이제 찾는 개념.
그 다음 materialistic 하면 꽤 많이 나오는데 물질주의, 우리가 materialism, 물질, 재료지 않습니까? 그래서 materialistic 하면 이제 물질주의인데 이게 속물적인이랑 좀 부정적인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materialism, 물질주의, 물질이 최고다 막 이런 것들 있죠. 단어 확인해 주시고 시험 봐주시고 그럼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when people were asked what any painting hanging on a gallery wall means, 사람들이 물음을 받을 때 what any painting hanging on a gallery wall means, 그 갤러리 전시장에 걸려있는 한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여기 지금 이게 4형식 수동태거든요. 이거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예요, 목적어. 그래서 means 뒤에 목적어 없고 여기 이제 의문 대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무엇을 주어가 동사하는지를 해석하면 되고, 이제 이게 be asked는 원래 이제 IO가 앞으로 빠지고 DO가 이제 뒤로 있는 거죠. 그래서 IO는 질문 받았습니다. DO에 대해서라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 받을 때 무엇을 한 그림이 걸려있는 그 갤러리 전시장에 의미하는지, 여기에 No matter how strange it might appear, 어법으로 꽤 괜찮은 게 있죠. strange appear, 이렇게 strange appear. 지금 여기 앞에 있는 strange 고를래, strangely 고를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appear에 맞춰야 돼요. 이형식 동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상하게 그 걸려있는 그림이 보이든 상관없이 as is, 이것도 이제 유사관계 대명사, 아까 앞에서 6-1에서 했던 거랑 동일한 건데 여기도 뭐 which랑 똑같은데 뭐뭐인 경우인 것처럼, 이것도 as is the case with 그냥 외우셔도 돼요. 명사의 경우에서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most abstract expressionist, 추상 표현주의 paintings, 그림의 경우에서처럼 한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 나오겠죠. They tend to find meaning, 그 사람들이 의미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그림 안에서 because it is located in a gallery. 왜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 물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미술관에 위치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좀 볼 게 뭐냐면 여기 문법적으로 꽤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지금 asking이 아니라 asked도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strange도 매력적이고, 요것도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인 게 많으니까 잘 체크하십시오. 자, consider a soda can found thrown away in a city street. 생각해봐요. 한번 소다캔을, 그런데 그 소다캔이 발견되어지는, 버려진 채로. 여기도 이제 5형식의 수동태처럼 이제 쓸 수 있는데, 지금 여기 found, consider a soda can found thrown away on a street. 한 소다캔을 한번 생각을 해봐. 근데 그 소다캔이 뭐냐면 발견되어지는이에요. 뭐 한 채로? 버려진 채로. 어디에? 그 시티 길가에 버려진 한 소다캔을 한번 생각을 해봐. 괜히 또 이거 동사로 보지 마시고 PP. 자, if we were to come across this item. 자, 이제 이거 if 가정법 미래라고 해서 이거 이제 혹시라도라고 해석하면 되거든요. were to를 혹시라도라고 하면 돼요. 다시 혹시라도. 이 똑같은 게 should예요. should. if we should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혹시라도 come across 직면한다면 this item, 이 아이템을 on the street, 길가에서, 가정법이니까 이렇게 가정법 쫙 맞춰줘야 되죠. 맞죠? 물론 이제 were to나 should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뒤에 과거조동사를 쓸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가정법 미래의 파트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어요. We would no doubt view,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버려진 그 소다캔을요, a piece of garbage, or rubbish, 뭐 쓰레기로 보거나 폐품으로 볼 거예요. But if we saw, 계속 가정법 하네요. 그냥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the very same, 우리가 the very가 이렇게 명사를 강조할 때는 바로 그 명사죠. 바로 그 같은 물체를 on a pedestal, 그러니까 이제 그 기둥, 그 받침대 위에 있는 그 똑같은 물체를 보게 된다면, 근데 그게 뭐냐면 displayed, 전시되어 있는 in an art gallery, 그림 전시관에 signed by some artist, 몇몇의 예술가에 의해서 사인이 되어진 and given a title. 여기도 주의하십시오. 여기도 지금 다 이제 PPPPP 병렬 구조인데 giving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이 given도 4형식이어서 뒤에 명사가 있지만 이게 DO가 되거든요. DO. 뭐뭐가 주어진다면. 그래서 한 제목이 주어진다면, 예를 들어 쓰레기. 그러면 we would interpret, 우리는 해석을 할 거예요. 그 의미를 매우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져 있는 우리가 이제 쓰레기는 이제 쓰레기나 폐품을 보는데 똑같은 거를 이제 받침대 위에 있는 전시장 위에서 보면 우리는 다르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달라지고 있죠? 위치가 달라지고 있죠. We would, 계속 가정법이에요. We would in fact, 우리는 실제로 be inclined to interpret,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동사. 우리는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as an artistic form, 예술적인 형태로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describe, 발견하면서 누가?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A throwaway, 낭비적인 materialistic society, 낭비적인 물질주의적 사회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쓰레기네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술 전시관에 그 쓰레기가 똑같이 있더라도 아, 이거는 뭔가 예술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Clearly, 확실히 the cancel location on a sidewalk, 이게 주제문장입니다. 주제문장. 명확하게 the can의 위치는요, on a sidewalk, 그 도보에 있는 versus 대 is display, 그 캔의 전시 on a pedestal, 그 받침대 위에 있는 in an art gallery, 미술 전시관에서 will influence, 영향을 줄 겁니다. How we will interpret it, 우리가 어떻게 그 캔을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결국 뭐가 뭘 결정한다? 자리가 의미를 결정한다가 되겠네요.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질문 받을 때 어떤 그림, 무엇을 어떠한 그림이 그 미술 벽에 걸려 있는 의미하는지, 얼마나 이상하게 그 그림이 보이든 상관없이 그 가장 추상적 표현주의 그림들 경우에서처럼 사람들은 발견할 겁니다. 의미를 그 걸려있는 물건 안에서. 왜냐하면 그 걸려있는 물건이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갤러리에. 생각해 보세요. 소다캔을 발견되어지는 버려진 채로 한 도시의 길에서. 만약에 우리가 혹시라도 마주친다면 이렇게 버려진 소다캔을 길거리에서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여길 겁니다. 그 길거리에 버려진 소다캔을 한 쓰레기 혹은 폐품이라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그 똑같은 바로 그 물체를 받침대 위에 있는, 전시되어 있는 미술 전시관에 사인받아져 있는 몇몇 예술가에 의해서, 이게 S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주어진다면 제목이 예를 들어 waste와 같은, 그러면 우리는 해석할 겁니다. 그 소다캔의 의미를 매우 다르게. 우리는 실제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떠한 물건을, 그 소다캔, 걸려있는 그 받침대 위에 있는 소다캔을 예술의 형태로 발견하면서 낭비적이고 물질주의적 사회를, 확실히 그 캔의 위치는 횡단 길가에 있는 그 캔의 전시, 받침대 위에 있는 예술 전시관에 영향을 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캔을 해석하는지. 그러면 다시 5-1이었고요. 5-2입니다. 5-2 뭐죠? 아, 결국에는 위치, 소재, 위치. 한 물건의 위치. 속성. 뭐를 결정한다는 거죠? 의미를 결정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라는 거는 우리가 해석하는, 그 물건을 보고 우리가 해석하는 의미를 결정합니다. 됐죠? 자, 정리해 주시는데 어법적인 것 좀 봐드리면, 여기 있는 이 사형식의 수동태가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 ask도 그렇고 여기 given도 그렇고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법이 다 나오기 때문에 가정법이 지금 계속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조동사가 잘 쓰인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 descrying이라는 이 분사 구문이, 일단 descry라는 단어가 좀 낯설기도 하고요. 그 다음 descrying이라는 단어가 이제 분사 구문으로 우리가 발견하면서 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고, 대명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명사를 잘 잡아주셔야 나중에 이제 헷갈릴 일이 없을 겁니다. 초반에 잘 잡아야 돼요. 나중에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수능 특강 6-3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단어부터 보면 자, fascination. 우리 fascinate가 이제 동사로 이제 매료시키다. 형용사로는 이제 ing 붙여서 매혹적인 있고 감정 동사로 많이 쓰이죠. behavioralism 하면 행동주의인데 이 글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교하려고 쓰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 행동주의에 매료가 되었다는 게 뭔지도 안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 행동주의에 매료된 것도 효과가 없다, 별로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만 하거든요. 한계가 있다라고. metaphor 하면 이제 은유로 많이 쓰이고 A is B metaphor 하면 A를 B로 빗대어서 은유하는 것이라고 해서 본문에 쓰이거든요. 그래서 A is B metaphor도 외워주시면 좋고 cultural anthropology가 이 글에서는 이제 그 컴퓨터로 비유하는 거에 대응하는 하나의 이제 해결책으로 제시가 되어집니다. 몇몇 사람들이 found의 설립하다니까 founder는 설립한 사람 창시자고 cognitive psychology 인지심리학 shift 바뀜 변화 주의할 건 이제 shift가 이제 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명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자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construct는 이제 구성하다 하니까 구성 construction reflection의 성찰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성찰 humanistic 하면 인본주의적 이것은 이제 컴퓨터로 비유하는 거에 대한 한계를 얘기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스토리랑 스토리텔링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emphasis 하면 강조, essential 하면 필수적인 ingredient 하면 이제 얘를 이제 재료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ognition, 인지 이렇게 단어 체크하시고 시험 봐주시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the reliance on the computer 컴퓨터에 대한 의존은요 as a model 모델로서 for the operation of human mind 인간 정신의 작동에 대한 모델로서 컴퓨터에 대한 이러한 의존은 may well 뜻이 그냥 아마 뭐뭐일 것이다 아니면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냥 아마 뭐뭐일 것이다 그냥 may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는 아마 입증될 것이다 핵심 단어예요.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입증이 되어질 것이다. as 뭐만큼이나 뭐가 한계가 있었던 것만큼이나 earlier fascination 초기의 매료됐던 것만큼이나 behavioralism 행동주의에 솔직히 이 글에서 이 초기의 행동주의에 매료된 게 뭔지 안 나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해서 원급 비교를 쓴 건데 혹시나 내용 일치해서 초기의 행동주의에 대한 그런 매료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걸 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원급 비교니까. The psychologists have already begun to recognize 심리학자들은 이미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The flaws 뭐를요? 그러한 결함들을 of the mind as computer metaphor 어떻게? 마음을 컴퓨터에 비교하는 거에 그러한 결점을 발견하기 시작했대.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 중에 몇몇이 나와요. 그럼 이 심리학자들 몇몇은 A로 이동했고 다른 심리학자들은 또 B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결국 둘 다 뭐예요? 컴퓨터가 limited 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Some have turned to cultural anthropology. 몇몇 사람들은 돌렸어요. 문화적 인류학으로 as a way of understanding.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the factors, 그 요인들을 outside any particular individual's brain. 그 특별한 개인들의 뇌 밖에 있는 그러한 요인들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근데 어떤 요인들이냐면 that help the individual make sense out of the world. 도움을 주는 help 목적 동사 원형이죠. 도움을 주는 그 개인들이 이해하는데 세계를. 그러니까 개인들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그 특정한 그 우리의 뇌, 그러니까 컴퓨터로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를 연결시키면 컴퓨터 너머에 있는 그러한 요인들을 이해하는 거야. 근데 어떤 요인인데요? 개인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그러한 요인들을 컴퓨터가 아닌 다른 걸로 볼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문화적 인류학으로 갔다는 거죠. 그럼 문화적 인류학이 이 컴퓨터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턴투 바꾼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이제 독해를 잘 하시는 분들은 문화적 인류학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 인류학이 상징하는 게 뭔지 보셔야 돼. 문화적 인류학이 상징하는 거는 컴퓨터 mind as computer metaphor에서 limited한 게 있으니까 이리로 옮긴 거예요. 몇몇 심리학자들은 others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some과 others가 대조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몇몇 사람은 이걸 했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서 둘 다 limited한 거를 좀 극복을 한 개념인데 다른 사람들은 such as J, B, 이 B와 같은 사람은 one of the founders of cognitive psychology 이런 인지적 심리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이 제임스, 이 B와 같은 다른 사람들은요
이건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일치. 발견했습니다. 데디아를 the computer analogy. 그러니까 컴퓨터 비유라는 게 이제 컴퓨터랑 이제 정신이 유사한 그런 은유, 그 analogy, 그 비유가 carries with it. 요거는 문법적으로 이렇게 이 목적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비유와 함께 뭐를 수반하냐면 an unfortunate shift. 약간 불행한 전환을 가지고 온다라고 알게 됐습니다. 뭐에서부터 뭐로? 그 의미의 구성에서부터 정보의 처리로 가지는 이걸 불행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mind as computer metaphor를 하게 되면 이러한 마이너스한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벌써 여기 딱 보자마자 그러니까 의미를 건설하고 이제 구성하는 게 중요한데 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동을 하는 거니 좀 마이너스가 되겠다 보실 수 있겠죠. 자, 이 브루노의 reflections on the limits. 이 브루노의 이 숙고는요, 생각은, 고심은 뭐에 대한? 그 머신의 한계에 대한, 머신 모델의 한계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컴퓨터를 정신으로 이제 비유하는, 정신을 컴퓨터로 비유하는 그러한 한계에 대한 성찰은 lead, 이끌었습니다. him back to humanistic emphasis. 인류의 강조, 인류의 강조 어디에 대한? narrative. 이런 이야기, and storytelling, 이런 서사, 이야기로 강조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과거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서사랑 이야기가 중요하고 이야기한 것이 중요한 걸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As essential ingredients, 뭐로서? 필수적인 요인으로서 in understanding human cognition, 인간의 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a fascinating intellectual journey, 그리고 매력적인 지적인 여정. 근데 어떤 여정이냐면 reveals, 드러내주는 both the power, 힘도 드러내줘요. and the limits, 한계도 드러내줍니다. 뭐이? of computers, 뭐로써? as guides, 안내로서 to the way we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그래서 결국에 컴퓨터라는 비유가 이제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그 한계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이제 문화적 인류학으로 갔고, 이 제임스가 아니라 이름이 브루노와 같은 친구는 이제 이러한 한계를 깨닫고 이제 스토리텔링하고 내러티브 한 걸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컴퓨터에 대한 의존은 모델로서 그 인간 정신의 작동에 대한 아마 입증될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초기의 행동주의의 매력을 느낀 게 한계가 있었던 것처럼 심리학자들은 이미 인식해 왔습니다. 그 결함, 단점, 뭔가 문제점을 정신을 컴퓨터로 비유하는 그런 은유에 대한 말이죠. 몇몇 심리학자들은 이미 바꾸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문화적 인류학으로 방식으로서 이해하는 그 요인들을 어떠한 특별한 개인들의 뇌 밖에 있는 그러한 요인들을 이해하는 것으로서 어떤 요인들이냐면 도움을 주는 이것 어법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왜냐하면 이거 factors를 봤으니까 여기 help잖아. helps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그 개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계를. 다른 심리학자들은 예를 들어 브루노와 같은 창시자들 중 한 명인 인지적인 심리학의 알게 됐습니다. 컴퓨터 비유가 수반한다고 컴퓨터 비유와 함께 불행한 전환을요. 의미의 설립, 구성에서 정보의 처리로 가는 브루노의 성찰은 그 한계에 대한 기계 모델의 야기했습니다. 얘도 이제 수일치 문제로 매력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가 다시 인본주의적 강조로 하는 것으로 야기했어요. 서사와 이야기로요. 이야기가 필수적인 요소로서 이해하는데 인간의 인지를 매력적인 지적인 여정으로서요. 어떤 여정이냐면 드러내는 그 컴퓨터의 힘과 컴퓨터의 한계를 가이드로서 그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크게 내용적인 이해에서 여러분들이 걸릴 만한 거는 이제 컴퓨터를 결국에는 정신으로 비교한 게
조금 마이너스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이 이제 두 개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문화적 인류학으로 우리가 이제 문화적 인류학으로 한 개 보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여기 나왔던 브루너의 방식인 인본주의적 강조, 서사의 이야기에 대한 인본주의적 강조로 이런 컴퓨터에 대한 이 한계 때문에 이동을 했다. 그래서 바꿀 필요가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5-3도 꽤 내용이 맞죠? 조금 어렵죠? 그렇게 막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mind as computer, 정신을 어떻게 하는, 컴퓨터로 비교하는 그런 메타포어이 되겠죠. 속성은 마이너스고 뭐가 있다고 합니까? 리미티드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리미티드가 있으면 결국에는 이 리미티드한 걸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해결책으로서 두 가지가 있는데, 1번 문화적 인류, 맞죠? 문화인류학이라고 할까요? 문화인류학. 특정한 개인의 뇌 밖에 있는 요인들을 이해하는 것이 되겠죠.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본주의 인류학. 인본주의 인류학 맞나요? 인본주의 강조. 인본주의 강조. 이건 결국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스토리. 이야기. 그래서 우리 정신을 컴퓨터로 이제 비유하는 그런 은유, 어나로지, 메타포어이 마이너스가 있다.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그 한계 때문에 몇몇 심리학자들은 문화인류학으로 바꾸었고, 그 다음 다른 심리학자들은 인본주의로 갔다. 이게 이제 얼터네이티브한 개념이 되겠죠. 대안들이 됩니다. 대안들이.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법적으로도 전 이거 정말 좋아하는 이제 관계대명사의 수일치 문제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선행사가 정말 그 관계사가 받고 있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선행사가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가 아닌 경우,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가 아닌데 선행사와 그 수가 다른 경우, 수일치 문제로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시면 문장 자체가 이제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준동사 문제나 수일치 문제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 보시면서 주어랑 동사를 잘 잡고 해석을 하시면 다 끝나요, 근데. 그래서 문장의 주어랑 동사를 좀 잘 체크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6-4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특강 6-4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escape 하면 이제 도피하다, 탈출하다, 이제 escape room도 있죠. 그 다음에 escapism 하면 이제 현실 도피주의, escape 다음 탈출한. 이제 vicarious라는 뜻이 이제 대리의, 간접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여기서 이제 간접적인, 대리의 꽤 중요한 단어로 나옵니다. identification이 여기 중요한 게 동일시로 쓸 때는 뒤에 이제 with이 함께 옵니다. 이렇게. 근데 of를 쓰면 뭐뭐의 확인으로 써요. 그래서 뒤에 어떤 전치사가 오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니까 이 글에서는 이제 with이 오죠. 그래서 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시로 씁니다. 동일시로. 그 다음 comparison은 비교인데 여기도 이제 with이 함께 쓰여요. 그래서 comparison with이라고 나와서 뒤에 이제 명사가 오는데 앞에 있는 병렬 구조로 잡아서 같이 이제 명사를 받고 있는 구조가 뒤에 나옵니다. activate 하면 이제 활성화시키다. alternative이라고 하면 이제 대안의 다른 선택인데 대안이라는 뜻도 있죠. 그냥 아까 전에 제가 아까 우리가 3번 했을 때 이제 설명했다시피 alternative 하면 대안이라는 명사도 있다. as opposed to 하면 뭐뭐와는 반대로, 뭐뭐와는 달리. perception 하면 이제 지각, 인식, perceive에서 나온 거죠. perception이. 그 다음에 이제 reverse 하면 반대, 역으로 하다. translate 하면 아까 번역하다, 통역하다, interpret과 비슷하지만 약간 느낌이 다른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signify 하면 의미하다. 그래서 그 significant가 이제 의미가 많은 거니까 중요한이라는 뜻이 되고요. populate 하면 거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population이 이제 모집되는 뜻도 있고, 집단, 개체수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imagery 하면 이제 상심상, 이미지 맞죠? imagery. 그 다음에 이제 representation 하면 표상, 표현, 대표, 나타냄 이런 거 알려주는 거고, interweave 하면 이제 얽혀 있음인데요. 그래서 interviewing이라고 해서 얽힘으로 나오죠. 본문에서는. 그 다음에 latent 하면 이제 잠재적인 숨어 있는인데 애들 잘 모르는 뜻이니까
포텐트랑 좀 다르게 얘는 이제 드러나지지 않는 잠재의 역 같은 게 아니라요. 얘는 이제 진짜로 이제 숨어 있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occupation 하면 직업, 직무, 그다음에 일 정도로 볼 수 있고요. gratify 하면 이제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기쁘게 하다 이렇게 의미가 쓰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볼게요. 잠시만요. 자, in the escape that reading literature provides. 자, 이게 1번이랑 2번만 제대로 해석하면요. 이 길 거의 절반 끝나거든요. 1번, 2번만 좀 힘내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쉽지 않아요. 문장 구조가. 자, 도피에서 어떤 도피냐면 the reading literature provides. 이런 문학을 읽는 것이 제공해주는 도피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escape를 꾸며주고 있는 게 이렇게 목관대로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가. 네, 여기까지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에서 어떤 도피냐면 문학을 읽는 것이 제공해주는 대리의 동일. 그러니까 이게 대리라는 게 간접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동일시하는 다른 삶, 장소, 시간과 그리고 간접적으로 비교하는 다른 삶, 장소, 시간과 그런 도피에서 우리는 activate our imagination.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을 활성화시킵니다. 근데 문제 여기가 또 이상해요. 갑자기 뭐냐? 동격이에요. 즉, 그 독특한 인간의 능력입니다. 탐구할 수 있는 대안의 일련의 아이디어를 그리고 경험들을 어떤 경험들이냐면 outside our present environment. 우리가 현재 환경 밖에 있고 어떤 환경이냐면 여기도 이제 대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환경과 경험들이냐면 may not even real. 심지어 진짜가 아닐지도 모르는. 결국에는 이제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이 우리가 결국엔 현실과 다른 현실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러한 것과 나를 동일시할 수도 있고 비교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줄 수 있다. 결국 상상력을 키워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as opposed to perception, 인지와는 반대로. 그럼 지금 여기서 인지랑 상상력이랑 다른 거예요.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인지와는 반대로 어떤 인지냐면 receives and process information. 정보를 받고 정보를 처리하는 from the outside world, 바깥 세계에서 즉 빛, 소리, 모양 같은 걸 인지를 합니다. and finds meaning in it. 그리고 의미를 그 정보로부터 찾는. 이거 지금 병렬 구조가 이렇게예요. and가 2번 쓰였습니다. 길까봐 헷갈릴까봐 다 쓴 거예요. 콤마 안 쓰고. 그리고 이제 봐봐, 이거 잘 보세요. 의미를 봐봐. 빛으로부터 선셋을, 소리로부터 교향곡을, 모양으로부터 집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돼요. 반대로 in imagination, 상상에서는 the process is reversed. 그 과정은 정반대가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선셋으로부터 light을, 심포니부터 사운드를, 집으로부터 shape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translating the words we read into what they signify. 바꾸는 것은 그 단어를 어떤 단어냐면 우리가 읽는 뭐로서 what they signify.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꾸는 것은요. 바꾸면서 repopulate.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an inner world. 내적인 세계에. 그 내적인 세계에서 imaginary.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미지, 심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from the memory. 어디로부터? 기억으로부터. For example, 예를 들어 we read house. 우리는 뭘 읽어요? 집을 읽습니다. and picture. 상상합니다. a representation. 표상을요. of a house. 집의 from memory. 어디로부터? 기억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란 단어를 읽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 속에 있는 그 집을 떠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라는 글자를 읽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메모리로부터 집이라는 그림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반대, 리버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거예요. 자, it is our imagination. 바로 우리의 상상력이에요. The complex interweaving. 복잡하게 얽혀있는 a perception, 인지와 and memory, 기억의 that literature activates. 이거 이때 강조 구문인데 뭐 하는 것이? 문학 작품이 활성화시키는 것이 releasing. 뭐 하면서? 배출하면서 latent. 방출하면서 잠재적인 창의성을 어떤 창의성이면 that please. 기쁘게 하는. 결국 지금 이 상상력이 결국에는 우리 문학 작품이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상상력이 있는데
그리고 그 상상력이 결국에는 우리의 잠재적인 창의력을 기쁘게 하는 창의력을 발산시킨다라고 하고 있죠. The writer may provide the blueprint. 야, 작가가 이런 청사진, 계획표 같은 거는 제공할지도 몰라요. 글 같은 거 쓸 테니까. 그렇지만 the reader builds literature's many rooms. 그렇지만 독자가 많은 문학 작품의 방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야? 결국 우리가 상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글 쓴 사람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장은 만들어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부터 상상을 한다. And 그리고 like any satisfying occupation, 많은 즐거움을 주는 활동들과 마찬가지로 literature, 문학은요, gratifies, 만족시키고 기쁘게 합니다. Our imaginative, 우리의 상상력이 창의적인 and creative, 창의적인 abilities, 뭐를요? 능력을요 라고 하죠. 여러분, imaginary라고 하면 얘는 가상의예요. 차이가 있으니까 얘는 창의적인과 동의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은데 6-4도 힘드네요. 6-가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꼭 여러분들이 해석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근데 해석하겠습니다. 자, 탈출해서 어떤 도피냐면 문학을 읽는 것이 제공해주는 대리의, 간접의 동일화를 통해서 그리고 비교를 통해서 다른 삶과 장소와 시간과 우리는 활성화시킵니다. 우리의 상상을. 즉 어떤 상상이냐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앞문장 받아야겠다. 우리는 우리의 상상을 활성화시킵니다. 즉 독특한 인간의 능력인 탐구할 수 있는 대안의 일련의 아이디어를 그리고 경험들을 어떤 경험들이냐면 우리의 현재 환경 밖에 있는 그리고 어떤 경험들이냐면 심지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는 여기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인지와는 반대로 어떤 인지냐면 받는 그리고 처리하는 정보를 바깥 세계로부터 즉 어떤 정보냐면 빛이나 소리나 모양을 받는 그리고 나서 어떤 인지냐면 발견하는 의미를 그 정보로부터 즉 1번 정보로부터는 선셋 2번 정보로부터는 교양 3번 정보로부터는 집이라는 것을 반대로 상상에서는 그 과정이 반대가 됩니다. 그 반대인 과정은 뒤에 설명을 합니다. 바꾸면서 그 단어를 우리가 읽는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삽니다. 내적인 세계에 그 내적인 세계에서 상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억으로부터 예를 들어 우리가 집이라는 글자를 읽었을 때 우리는 상상합니다. 표상을, 모습을 한 집의 기억으로부터 우리의 상상력입니다. 그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지의 그리고 바로 기억입니다. 뭐 하는 것은 문학작품이 활성화시키는 것은 아니네요. 미안해요. 바로 우리의 상상입니다. 즉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입니다. 인식과 기억의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은 문학작품이 활성화시키는 것은 방출하면서 만들어내면서 잠재적인 창의성을 어떤 창의성이냐면 기쁘게 하는 그 작가는 아마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제공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독자가 짓습니다. 문학의 많은 방을. 결국 문학을 많은 방을 만든다는 건 독자가 상상을 해서 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만족스러운 활동처럼 문학은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충족시킵니다. 우리의 창의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이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imaginative가 이제 상상력이라고 해도 되고 상상력과 창의적인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함축적 의미처럼 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작가가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건 맞지만 결국 우리의 기억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글을 읽으면서 상상을 한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6- 우리 5-가 아니라 6이죠? 6. 왜 5라고 적었죠? 6 맞죠? 6 맞죠? 맞죠? 6-4. 소재는 문학이 될 거고 속성은 상상을 제공해서 창의성을 올려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어법적으로 조금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여기도 보면 여기 첫 번째 단락이 너무 길어서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보시고 두 번째 단락도 쉽지가 않아요. 예,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 이제 바꾸면서 우리는 동사한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분사구문 잘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 이때 강조 구문이 꽤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분사구문까지 들어가면서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이제 gratify가 이제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라는 뜻이니까 결국엔 뒤에 있는 거를 올려준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거주자들을 처음에는 이제 외국인과 국내인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거주자들한테,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투표권을 주는 게 안 돼. 왜냐면 그렇게 하기는 꽤 어려워. 배타적인 이런 시민권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1920년대 이후로 이제 우리가 외국인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했던 이유야. 왜냐면 그렇게 해버리면 모든 시민권, 시민이라는 개념이 뭔데. 그러면 결국에는 시민이랑 거주자라는 거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외국인이랑? 다 그냥 우리 시민하면 되잖아. 그렇지만 그렇게 폐지한 것은 잘못된 거야. 왜냐면 우리 거주자라는 개념이 가장 우리가 투표권을 줄 때 가장 좋을 수 있고 그게 적극적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바야. 그래서 not 시민, 거주자에게 투표권을 줘야 된다라고 했고요. 자, 두 번째 거면 한 물건의 위치가 소다캔이 길거리에 있을 때는 그냥 쓰레기지만 우리 전시관의 이제 그런 단상 위에 있을 때는 뭐가 됩니까? 하나의 예술품이 되죠. 그래서 의미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치가 길거리 혹은 전시관. 그 다음에 6-3은 우리 정신을 컴퓨터로 보는 그런 은유가 마이너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서 한계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심리학자 몇몇 사람들은 문화인류학으로 이동을 했고 우리 그 한 사람의 두뇌 밖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세상을 이해하는. 그 두 번째는 인본주의를 강조하면서 이제 이야기 쪽으로 강조하게끔 되었다라고 해서 뭐 버디니가 나왔나 그랬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6-4는 문학이라는 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과 이제 시간, 장소, 그 다음에 공간과 동일시하게 해주고 비교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래서 상상을 하면서 창의성이 올라가게끔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네, 학습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장이 길고 복잡할 때 단어부터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수능특강 내신 공부하면서 뭐 난 내신 공부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도 이 수능특강 준비를 하면서 해석 실력이나 단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늡니다. 여러분이라고 안 늘겠습니까? 더 늘겠죠. 그래서 참 역설적이게도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이제 정시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6월부터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집니다. 왜냐면 그때부터는 이제 단어 공부라든지 이제 해석 공부에 이제 힘을 주지 않고 문제 푸는 공부만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문제 푸는 공부도 문제 푸는 공부인데 여러분들이 해석, 단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는 공부를 6월까지 꼭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다음 주 이제 화요일에 이제 3월 24일 화요일에 이제 처음으로 치는 이제 모의고사가 여러분 고3 모의고사가 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해석이 잘 되면 그냥 괜찮게 풀릴 거예요. 문장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연습하시면 됩니다. 네, 파이팅 할게요.